안녕하세요, 4학년 친구들. 여러분들의 국어 방구석 1열 젤리쌤이에요. 자, 여러분, 벌써 국어 3단원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오늘은 선생님과 공부하기 전에 손가락 접기 놀이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손가락 접기 놀이 해본 적 있나요? 잘 몰라도 괜찮아요. 영상을 보고 손가락 접기 놀이가 뭔지 한번 잘 살펴봅시다. 요즘 이게 손가락 접기 좋아해요. 손가락 이렇게 말이야? 어떻게 하니? 자, 해보자. 자, 해서 해보자. 난 레크레이션 강사인 줄 알았어. 자, 여기에 해당되면 다 꽂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꽂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남자는 다 접고 여자는 다 접어야 되는 거예요. 물총 다 맞기. 오케이, 좋아. 너무 막지 말고 내려놔. 좋아요. 다 내려놔. 그럼 나부터 할게요. 좋아. 자, 남자 왜 다 접어? 네? 그럼 나는 왜 손 안 들여? 접어 말어. 이게 먼저 접어야지. 접어야지. 여자잖요. 이게 먼저 접으면 지는 거지. 그렇지, 다 지금 이런 거죠. 자, 두 번째. 해요. 그다음에 종순이 해. 전세 살면 접어? 예진네 접어. 자, 여기. 두 개요. 여기서 성형수술 안 한 사람 접어. 안경 안 쓴 사람 접어? 방에 안 살아? 그렇지. 자, 결혼 안 한 사람 접어. 이거 먼저 접으면 하나 지는 겨. 남았어. 먼저 접어. 여기서 잘생긴 사람 접어. 나 접어. 병원에 자,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잘 보았죠?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에 해당되는 친구는 자신의 손가락을 하나씩 접어주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이랑 할 오늘 손가락 놀이의 주제는요. 여러분이 겨울방학부터 지금까지 어떤 재미난 일이 있었는지 선생님이 맞춰볼 테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손가락을 접어주면 됩니다. 준비됐나요? 자, 5손가락 다 펴고 첫 번째, 영화 봤다. 영화 본 친구는 손가락을 접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여행 갔지. 여행 간 사람 접어. 코로나 때문에 봄에는 못 갔지만 겨울에 많이들 다녀왔군요. 그리고 세 번째, 변비 탈출. 똥 싼 사람 접어. 이건 다 접었겠지? 아님 병원 가야 돼. 네 번째, 온라인 수업이 재밌었다. 온라인 수업에 참여한 친구 접어. 적어도 지금 그럼 하나 이상은 모두 다 손가락을 접었겠죠? 마지막은 여러분이 무슨 재미난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면서 한번 손가락을 마지막으로 접어보세요. 이 놀이는 집에 가족이나 동생, 형제, 누나, 언니, 오빠들이 있으면 같이 우리 재미난 기억을 떠올려 보면서 함께 손가락 놀이를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선생님이 왜 이걸 물어봤을까? 맞아요. 오늘은 여러분이 겪은 일을 실감나게 말해보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교과서 110쪽부터 113쪽을 하고 오늘 3단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두가 다 발표를 해야 돼요. 그 오늘 발표 주제는요. 내가 겪은 꿀잼 사건이에요. 제일 기억에 남았던 재미있었던 사건을 실감나는 표정과 몸짓 말투로 이야기해보는 거랍니다. 이제까지 연습을 잘했으니까 여러분 잘할 수 있겠죠? 그럼 먼저 선생님과 자신이 겪은 일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경험한 내용을 떠올려서 정리를 해야 남들 앞에서 말을 잘할 수 있겠죠? 그럼 지금 잠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나요? 잠깐 영상을 멈춘 다음 내가 친구들에게 그리고 선생님에게 아니면 가족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좋은데 선생님이 들을 수 없으니까 대신 선생님이 겪은 일을 들려줄게요.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들려주고 싶냐면요. 선생님이 얼마 전 동생을 군대에 데려다주고 왔답니다. 왜냐면 선생님이 동생이랑 나이 차이가 엄청 나거든요. 12살이나 차이가 나요. 그래서 선생님 동생이 얼마 전에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그때 데려다주고 온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그럼 이제 겪은 일을 한번 정리해 봐야겠죠? 교과서 111쪽에 선생님도 정리한 것을 보여줄 테니까 여러분도 교과서의 정리를 꼭 해보도록 합니다. 그럼 선생님이 먼저 정리한 것을 보여줄게요. 선생님은 누구랑 다녀왔냐면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선생님 둘째 여동생, 그리고 주인공인 군대 간 남동생과 함께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지난 4월 말에 다녀왔답니다. 어디냐면 바로 북한과 아주 가까운 강원도 화천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군인들이 최전방, 그러니까 북한과 가까운 곳에서 나라를 많이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로 입대를 했답니다. 그럼 거기에서 무엇을 했냐면요. 남동생 군대 보내기를 했어요. 이건 아주 간단히 적은 거예요. 밑에 말할 내용이 있잖아요. 거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적으면 되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이 말할 때 참할 만큼 정도만 써도 좋아요. 그럼 이제 밑에 말할 내용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보면 좋겠죠? 내가 겪은 일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을 적는 게 좋아요. 만약에 내가 어디 여행을 다녀왔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일거수일투족을 다 적으면 듣는 사람이 조금 지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가장 인상 깊은 내용을 하나 골라서 여러분이 적으면 더욱 좋답니다. 그럼 선생님이 말할 내용 정리한 것을 보여줄게요. 짠! 가족과 함께 아까 누구 적었었죠? 강원도 화천으로 어디 남동생 군대 가는 길을 배웅해주러 함께 갔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미리 휴지도 잔뜩 준비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가 일방통행으로 가더니 어떤 무시무시한 군인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차문을 똑똑 두드리더니 코로나 때문에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입영정면 여기서 내립니다. 하고 남동생을 훅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마치 드라이브 스루처럼요. 그래서 인사도 못하고 남동생을 차에서 내려주고서 가족들이 모두 휴지를 잔뜩 준비했는데 황당함에 웃음만 엄청 났답니다. 여러분도 말할 내용을 이렇게 간단히 정리해서 꼭 써보도록 합니다. 왜냐면 뒤에 우리가 영상을 촬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잠깐 멈추고 말할 내용을 써보세요. 자, 그럼 이제 실감나게 말해볼 차례예요. 그럼 일단 교과서에는 친구에게 들려준다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들려줄 대상에 따라, 그리고 뭐 듣는 대상, 읽는 대상 등등 이런 대상에 따라 달라져야 할 점들이 있죠. 그럼 선생님과 하나씩 간단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친구가 아닌 할아버지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반 친구 전체에게, 그러니까 공공 여러 사람이 있는 곳, 그리고 세 번째 아주 오랜만에 보는 전학간 친구. 이렇게 말해줄 대상이 다를 때 각각 다르게 해야 할 점이 있어요. 먼저 우덜은인 할아버지께 겪은 일을 들려줄 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가장 중요한 거 있었어요. 일단 반드시 맞아요. 높임말을 써야 되겠죠? 그리고 또박또박 잘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리고 여러분 친구들끼리 사용하는 은어란 여러분 친구들끼리만 통하는 그런 말들을 이야기하는 내 유행하는 말들, 그런 것을 쓰면 할아버님께서 못 알아들으실 수 있으므로 이런 것도 사용하지 않으면 좋겠죠. 그럼 우리 반 친구 전체에게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반 친구 전체한테 이야기할 때도 여러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 이야기할 때는 높임말을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전학간 친구는 내가 말하는 내용을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게 좋겠죠. 상황을. 그리고 자세히 설명할 때 몸짓으로 설명을 해주면 더욱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듣는 사람의 대상을 생각하면서 말할 내용도 정리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 친구에게 겪은 일을 들려줄 때 생각해야 할 점을 먼저 알아볼게요. 첫째는
겪었던 일을 자세하게 들려주어요. 인상 깊었던 일을 좀 더 자세하게 들려주는 것이 실감나고 재미있겠죠? 그리고 친구가 궁금해하는 내용을 친절하게 답변을 해줍니다. 이게 바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듣는 사람을 고려하는 말하기죠. 두 번째입니다. 겪은 일을 친구들에게 어떤 표정, 몸짓, 말투로 들려줄 건가요? 그냥 차렷, 자세를 하고 정색하고 이야기하면 실감나지도 않고 듣는 사람이 재미가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아요. 그때의 기분을 떠올리면서 그 기분에 어울리는 표정. 그러니까 너무 행복했으면 행복한 표정, 슬펐으면 뭔가 미간을 조금 찌푸리면서 감정이입이 될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겪은 일을 몸짓으로 흉내내보는 것도 좋겠죠. 뭔가 우리 설명할 때 손짓, 몸짓을 활용하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을 잘 기억하고 여러분이 연습한 다음 실감나게 말하는 영상을 촬영할 거예요. 왜냐하면 학급 누리집에 올려야 하기 때문이죠. 오늘 가장 중요한 과제고 3단원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연습 잘했나요? 벌써 촬영한 친구들도 있겠죠? 그럼 선생님이 아까보다 조금 실감나게 선생님이 겪은 일을 한번 말해주려고 해요. 몸짓, 표정은 볼 수 없지만 선생님의 말투나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는지 여러분이 잘 들어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영상 촬영할 때는 꼭 표정과 몸짓도 신경 써주길 바랄게요. 얘들아, 내가 얼마 전에 4월 말에 가족과 함께 강원도 하천으로 내 동생 군대 가는 길 배웅해주러 함께 갔거든? 근데 눈물이 너무 날 것 같아서 미리 휴지를 잔뜩 준비했다? 그런데 이제 내려주려고 막 하는데 차들이 밀리는 거야, 갑자기. 일렬로. 그래서 도대체 뭐 때문이지 왜 이렇게 차가 밀려?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검은 코트를 입은 사람이 저벅저벅 걸어오는 거야. 그래서 너무 무섭더라고. 근데 갑자기 우리 차로 오더니 막 문을 두드려. 그래서 창문을 살짝 내렸어. 그러니까 갑자기 이병장병 여기서 내립니다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왜요?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남동생도 엄청 당황해서 그냥 막 후다닥 내렸다? 마치 드라이브 스루처럼 내려만 주고 우리는 돌아간 거야. 그래서 인사도 못하고 얼마나 황당한지 가족끼리 돌아오는 데는 우는 건지 웃는 건지 아주 황당했다니까 진짜. 자, 어땠어요? 선생님은 친구한테 말하는 것처럼 해봤어요. 아까 계획했던 대로. 선생님이 잘 말해보았는지 여러분이 한번 이야기해줘도 좋겠고, 여러분이 만약에 친구 영상이 누리집에 올라왔으면 그 친구가 실감나게 표현한 부분을 댓글로 달아주면 그 친구도 엄청 뿌듯할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친구가 댓글 달아주면 엄청 뿌듯할 거예요. 선생님은 비록 말투, 목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들으면 선생님의 표정이나 몸짓, 나라면 어떻게 선생님 이야기에서 표정, 몸짓을 할까를 생각하면서 들으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좀 아쉽지만. 그리고 스스로도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첫째, 여러분 우리 친구들 친구나 동생에게 말하는 것처럼 찍은 친구들도 있겠고, 아니면 뭐 어른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처럼 찍은 친구들도 있겠죠. 물론 학급 누리집에 올려야겠지만 그때는 다르게 표현해야 한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알맞은 표정, 몸짓, 말투로 실감나게 이야기했는지, 로봇처럼 이야기한 게 아니고 실감나게 이야기를 했는지 다시 한번 자기 평가를 해보도록 합니다. 내가 조금 부족했다는 한 것 같으면 다시 촬영해도 돼요. 그게 교실에서 발표하는 것보다 좀 더 나은 장점이기도 하네요. 그리고 여러분 꼭 친구들의 영상이 올라오면 댓글을 달아주도록 합니다. 비난보다는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해주면 더욱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3단원에서 공부한 내용을 한번 선생님과 확인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교과서 113쪽 참고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상황에 어울리는 표정, 몸짓, 말투를 이야기할 때 사용할 수 있나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사용할 수 있으면 매우 잘함.
난 어느 정도 조금 활용할 수 있어요. 쑥스럽지만. 그러면 자람. 아직 저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쭈뼛쭈뼛 어색해요. 조금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하는 사람은 세모를 표시하면 됩니다. 아마 모두들 동그라미겠죠? 그리고 두 번째, 듣는 사람을 고려해 말할 수 있나요? 내가 친구한테 말할 때, 어른한테 말할 때,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할 때 조금씩 달라져야 할 점을 잘 생각하고 말한다면 매우 잘함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읽는 사람을 고려해 생각을 쓸 수 있나요? 우리 지난 시간에 생태마을 보봉 읽고 생각을 써봤죠. 거기서 여러분이 나는 이 정도면 만족할 만큼 썼어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동그라미 해주세요. 그 읽는 대상에 관심이 갈 만한 내용으로 썼다면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오늘 자신이 겪은 일을 실감나게 말했는지 다시 한번 영상을 돌려보고 매우 실감내가 내가 이 정도면 친구들이 재밌어 하겠다 싶으면 매우 잘함. 그리고 잘함 보통인데 보통인 친구는 알죠? 영상 다시 한번 촬영해 보세요. 그럼 우리 3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거는 말 안 해도 다 할 것 같아요. 내가 본 영화를 친구들에게 말해줄 수 있죠. 아니면 드라마나 책이나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건 모두가 그 사람을 고려하는 말하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있었던 일을 나중에 학교 가서 선생님께 말씀드리는데 그땐 선생님께 말씀드리는 거니까 인상 깊었던 내용을 높임말을 사용해서 이야기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기. 여러분의 꿈을 친구들 앞에서 표정, 몸짓, 말투를 실감나게 사용하면서 자신 있게 발표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만족할 만큼 완벽하게 말하기를 하지 못해도 여러분이 3단원을 배우면서 조금은 성장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고생 많았어요. 자, 우리 3단원 열심히 젤리쌤과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